폭설이 몰아친 아이슬란드 고원 버스는 고지대의 그늘에서 멈춰 섰고 히터는 작동을 멈췄어요. 추위로 숨이 얼어붙을 것 같은 고립된 순간 한 여성 승객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하이킹을 하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또 다른 승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떨고 있었죠.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2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침착하고 조용히 움직였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늠름한 두 청년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여전히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놀라웠던 그들의 행동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어요. 인간의 따뜻함과 헌신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경험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만이라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외과계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에반이라고 합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외과의사로서 8년 동안 살아온 제 삶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응급실에서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매 순간 빠른 판단과 정확한 손길이 필요했죠. 성공적인 수술도 많았지만 때로는 실패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번아웃의 시작이 조용히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심장기형을 앓고 있던 6살 소녀의 심장 수술을 맡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믿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수술 도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수술실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소녀를 살릴 수 없었고 그 소녀의 부모가 복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더 나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묶였고 결국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는 항상 지난 실패들이 떠올랐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술대 위에 긴박한 순간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죠. 동료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무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병원 건물이 보일 때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한 달간의 휴직을 신청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제가 선택한 곳은 아이슬란드의 란드만날라우가르였어요. 우연히 본 사진 속에 아이슬란드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원, 검은 화산암지대, 뜨겁게 김이 올라오는 온천들, 고유하고 거대한 자연 속에서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번민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곳에서만큼은 환자의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란드만날라우가르의 설경은 제게 큰 위로를 줄 것 같았어요. 고원지대의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한 공간에서 저는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2명의 한국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덕분에 인간의 강인함과 헌신, 그리고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1년 전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슬란드로 떠났어요. 아이슬란드의 고원지대는 눈부신 햇빛 아래 끝끝없이 펼쳐진 하얀 풍경이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죠. 정상을 둘러보고 버스는 천천히 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고 승객들은 설경을 핸드폰에 담으며 들뜬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창가에 기대어 자연이 주는 웅장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자연은 순식간에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어요. 하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내릴 눈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폭설로 변했어요.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버스는 속도를 줄였어요. 차창 밖으로는 도로와 설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쌓였고 시야는 완전히 막혀버렸죠. 순간 버스 뒷부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더니 차량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었지만 소용없었고 히터마저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는 차에서 내려 이것저것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이윽고 버스에 다시 올라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깊은 한숨과 함께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6시간 이상 걸릴 거라 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버스 안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히터가 꺼지자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스며들며 버스 내부는 한순간에 냉기로 가득 찼어요. 도로는 눈에 덮여 완전히 막혀 있었고 밖은 폭설과 강풍이 휘몰아치는 암흑 같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6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기온이 더 떨어져서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구조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고 몇몇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저 역시 추위와 공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만 있었어요. 구조대가 늦어지면 우리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묻는 질문들은 불안과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겹겹이 껴입은 옷 속에서도 몸을 떨고 있는 여성 승객. 다른 승객은 손발이 차가워졌는지 두 손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며 구조대가 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여성은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처럼 보였고 주변 승객들이 그녀에게 얇은 담요를 건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의사인 저는 환자를 보면 먼저 다가가서 상태를 봐야 했지만 저 역시 한파로 인해 몸도 얼었고 손도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조차 서지 않았죠. 처음으로 저는 의사로서 돌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하이킹을 하다 발목을 접질린 상태로 버스를 탔던 여성 승객이었어요. 추위와 고통이 더해지며 발목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발목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어요. 추위로 몸이 얼자 움직이기가 귀찮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저를 지배했어요. 버스 안은 점점 무력감과 공포로 가득 차고 있었죠. 그때 버스 뒷자리에서 2명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주변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짧게 이야기하며 버스 외부로 시선을 돌렸죠. 한 남성은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차량 상태와 구조대의 예상 도착 시간을 물었고 다른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행동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침착했고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이 끔찍한 상황을 유일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버스 안은 추위로 가득 차 불안과 두려움이 넘쳐났어요.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승객 발목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하이킹 여행객, 그리고 아무 내색 없이 조용히 떨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두려움은 서로에게 전염되었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두 남성의 행동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남성은 담요와 옷가지를 꺼내며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가 얇은 담요 하나를 건넸어요. 우선 이거라도 덮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발음은 유창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다른 남성은 발목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승객에게로 가서 부상 상태를 확인했죠. 그들은 배낭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핫팩이 있어요. 작은 크기의 핫팩이었고 그들은 약 20개 정도를 꺼냈어요. 핫팩의 크기를 고려하면 이 정도 양은 여행 중에 충분히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양이었죠. 그들은 핫팩을 꺼내어 승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핫팩 사용법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걸 흔들고 손에 쥐고 있으면 열이 날 겁니다. 작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지쳐있던 승객들은 작은 핫팩의 따뜻함에 마음의 안정을 조금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즉석 도시락이었어요. 물만 부으면 발열을 통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이었죠. 도시락은 6개였지만 그들은 도시락이 부족했기에 함께 나누어 먹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도시락의 포장을 열고 승객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물만 부으면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적지만 다 같이 나누면 힘이 날 겁니다. 그들은 사용법을 시연했고 도시락 내부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향과 온기가 버스 안을 채웠죠. 승객들은 도시락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며 따뜻함과 음식의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어요. 그들은 핫팩 줄 때도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던 승객에게 먼저 건네주었고 도시락은 함께 나누어 먹으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승객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죠. 저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토록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았죠. 버스 내부는 히터가 꺼지며 차가운 공기가 승객들을 더 깊은 추위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승객들은 핫팩과 즉석 도시락으로 잠시나마 위로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즉석 도시락을 데우고 남은 발열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죠. 빈 플라스틱 병과 남아있던 물을 이용해 발열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발열제가 만들어내는 열기를 의자 아래로 가져갔어요. 발열제가 반응하며 열기를 뿜어내자 그들은 그 위를 담요로 덮어 열기가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했어요. 버스 좌석 아래에 만들어진 이 임시 난방 장치는 의자 위로 온기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저체온증 승객은 임시 방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버스 내부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어요. 가방 속에 비닐과 남아있던 담요를 활용해 창문 틈새와 문 쪽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았어요. 창문 틈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막으면 지금보다 더 참을 만할 겁니다. 그들은 비닐을 창문 틈새에 끼워 넣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요를 덧댔어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하나씩 빈틈을 메워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훈련을 통해 반복적으로 익혀온 사람들처럼 빠르고 신속했어요. 얼마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한국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물어보니 그들은 미소 지으며 전역한 군인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특수부대에서의 훈련과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위기 대처 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열제의 활용 담요와 비닐을 통한 찬 공기, 차단 그리고 도구의 응용 그들은 아주 침착하고 치밀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했어요. 한 명이 난방을 위해 좌석을 조정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냉기를 막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죠. 그들의 창의적인 대처는 승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전달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경험해 왔지만 이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창의성, 그리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생존 능력. 아마도 그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 분명했어요. 두 사람이 보여준 위기 대응 문제 해결은 단순히 기술적 대처를 넘어서 승객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내부의 온도는 점점 더 떨어졌고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의 몸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처음부터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던 여성 승객은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을 심하게 떨며 거의 의식을 잃을 직전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그녀의 상태를 보고 겁에 질려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다가갔어요. 그는 차분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즉각 필요한 처치를 시작했죠. 그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침착하게 자신의 배낭에서 남아있던 담요와 핫팩을 꺼냈어요. 먼저 담요로 그녀의 몸을 단단히 감싸 체온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핫팩을 손과 발 주위에 배치하며 열이 중심으로 전달되도록 했죠. 핫팩을 사용할 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과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혈액 순환을 도와야 해요. 지금 체온이 낮아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핫팩과 마사지를 병행하며 그녀의 손발이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승객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의 빠르고 민첩한 행동 덕분에 여성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몸의 떨림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다른 남성은 발목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승객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하이킹 중에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상태였고 추위와 부상의 고통이 겹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는 부상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우산과 남아있던 담요 한 장으로 부목을 만들었어요. 그는 우산을 접은 상태로 발목 옆에 대고 담요를 찢어낸 천 조각으로 부목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우산은 예상외로 발목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강도였고 그는 능숙하게 응급치료를 했어요. 부목을 고정한 뒤 지금 중요한 건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상 부위의 혈액순환도 막히지 않아야 해요.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주세요. 그는 부상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처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들의 대처를 보며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물리적 도움을 넘어 승객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어요. 특히 그들의 강인함은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죠. 우산을 이용해 발목 부상을 고정하는 동안 팔뚝이 담요를 묶는 힘으로 살짝 드러났어요. 그 단단한 근육질. 팔뚝을 본 여성 승객 중 몇몇은 눈길을 떼지 못하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었죠. 모두가 두려움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유머를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죠. 도시락을 나눌 때도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도시락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즉석 음식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맛있는 버전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승객들에게 작게나마 웃음을 주었어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온 거예요. 맛있겠네요. 다음에 한국 가면 꼭 먹어봐야겠어요. 그러자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특히 배고플 때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승객들에게 핫팩을 나눠줄 때도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핫팩으로 눈싸움할 때도 씁니다. 지금 눈싸움은 못하겠지만 이걸로 따뜻하게 버티세요.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은 작게 웃었고 무거운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배려와 유머 그리고 강인한 모습은 단순히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견디는 데 있어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다 같이 무사히 이겨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몸의 강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강함까지도. 그리고 그 강인함은 승객들에게 작은 웃음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죠. 6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잔인했어요. 구조대가 올 거라 했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승객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구조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승객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일부는 불안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힘들겠지만 모두가 무사히 나갈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구조 요청을 한 지 정확히 섯시간이 훨씬 지난 후였어요. 구조대 차량이 눈길을 뚫고 천천히 버스 쪽으로 다가왔고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승객들의 얼굴에도 점차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구조대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승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한국 남성은 끝까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구조대원들이 저체온증 환자와 발목 부상자를 최우선으로 옮기는 동안 그들은 승객들이 순서대로 안전하게 버스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왔죠. 특히 구조대원들이 발목 부상자를 보며 부목을 정확히 고정했군요.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솜씨에 감탄의 표정을 지었어요. 구조대가 승객들을 차례로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모든 승객들은 한국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위기 상황에 침착하고 대처 능력이 뛰어난가요? 어쩜 인물도 그리 좋으신지 그 문화가 왜 전 세계에 인기 있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자 그들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한국에 여행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더 따뜻한 음식과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사람들을 도운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가진 배려와 강인함을 승객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은 아이슬란드의 고원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얀 설경은 처음 봤을 때와 다를 바 없이 경이로웠지만 마음속에서는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란드만날라우가르의 버스 안에서 저는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그날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죠. 손이 얼어붙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던 저와는 달리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건장한 남성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두를 위해 행동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승객들을 위해 움직였어요. 그들의 대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헌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버스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침착함으로 우리 모두를 감쌌어요. 그들의 나눔과 배려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되어 주었죠. 추위 속에서 핫팩 하나를 손에 쥐고 느꼈던 그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온기였고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임시 난방 장치에서 퍼져나온 작은 열기와 창문 틈새를 막으며 몸소 보여준 실용적인 대처, 그리고 승객들에게 걸어준 따뜻한 위로의 말들은 저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살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 구조대가 도착한 후 그들에게 승객들이 보낸 찬사는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들의 철학과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어요.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두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6시간 동안의 고립 끝에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일은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죠. 비록 그들의 활약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버스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 한국 남자분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강인했고 침착했고 따뜻했어요. 그들의 배려와 헌신, 여유와 유머는 승객들에게 단순히 생존의 기억을 넘어 한국인이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는 다시 이 고원을 내려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에 깊은 감사와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만난 두 한국 남성은 제게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이 가진 정신과 강인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멋진 모습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의사로서의 제 역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배웠어요. 1년 전에 저는 번아웃에 빠져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봤던 두 사람의 행동은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직업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세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창밖 설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헌신과 정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온기는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언젠가 꼭 그들에게 다시 고맙다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났던 그 작은 온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 특전사 젊은이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도깨비였습니다.